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6,622명으로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14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9일 동안 400명대를 유지하다 어제 500명을 넘어선 위중증 환자는 오늘 더 늘어나 53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완화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BA.4.5 기반 모더나 백신의 사전 예약이 시작돼서 고령층에 대한 이가 백신 접종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임무 수행을 위한 1차 진입 기동에 성공해 달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안정적으로 달 중력에 포획된 다누리는 앞으로 4차례 진입 기동을 통해서 최종 기착지인 달 상공 100km 임무 궤도에 안착할 계획입니다. 미국 연구진이 변기물을 내릴 때 밖으로 튀어나오는 비말을 처음으로 시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염된 비말은 초속 2m로 빠르게 분출했고 천정까지 튀어 올랐다가 퍼지는 등 생각보다 화장실 내 오염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전국이 북극 한기 영향권에 들면서 일주일째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며 풀리겠지만 주 후반 또 한 번 강추위가 올 전망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6,6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900여 명, 2주 전보다 3,400여 명 많습니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9월 12일 이후 14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26,541명, 해외 유입은 8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35명으로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3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1,434명입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BA.4.5 기반 이가 백신의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사전 예약을 통한 접종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당일 접종은 이보다 빠른 오는 26일부터 가능합니다. 모더나의 BA.4.5 기반 이가 백신은 BA.4.5 변이에 대한 예방 능력이 기존 백신보다 5배에서 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더나의 BA.4.5 백신은 국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하고 이미 국내 초도 물량 64만 회분이 도입됐습니다. 다만 모더나 이가 백신은 18세 이상으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12세에서 17세는 이가 백신 중에는 화이자 백신만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오늘 전문가 의견을 최종 수렴해서 실내 마스크 완화 기준에 대한 로드맵을 이번 주 확정 발표합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과 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지난 15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서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 감염 고위험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겨두는 1단계 완화 방안과 또 대부분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2단계 방안 등 단계적 완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앞서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은 1월 말 이후 늦어도 3월에는 마스크 착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방역 완화 뒤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자 중국 정부는 진료소를 늘리고 해열제 보급을 늘리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베이징 차오양 병원은 최근 체육관에 2차 진료소를 열고 발열 환자 치료에 나섰습니다. 장수성 수저우 씨는 방역 완화 뒤 폐쇄했던 PCR 검사소를 발열 진료소로 바꿔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의약업체들은 가격이 오른 해열제와 신속 항원 키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총력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주일째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해안과 섬 지역에는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북극 한기 영향권에서 오늘 철원 아침 기온이 영하 19.7도,
파주 영하 17.3도, 서울도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어제만큼 추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째 이어지던 눈은 크게 약해져서 대설특보도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다만 전남 신안과 흑산도, 홍도, 진도에는 대설특보가 남아있고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의 눈도 앞으로 3에서 8cm 정도 더 내린 뒤 점차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17일 새벽 2시 45분경 실시된 다누리의 1차 임무궤도 진입기동이 정상 수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차 임무궤도 진입기동은 다누리가 달 중력에 안정적으로 포획되도록 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자세를 바꿔주는 기동입니다. 일단 달의 타원형 궤도에 진입한 다누리는 앞으로 4차례의 추가 기동을 통해서 최종 목적지인 달 상공 100km의 원형 임무 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달 임무 궤도 안착의 최종 성공 여부는 오는 28일 마지막 진입 기동 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는 29일 확인될 예정입니다. 변기 물을 내릴 때 작은 물방울, 비말이 튀어오른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심각성을 알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미국 연구진이 변기 밖으로 튀어나오는 비말을 시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앞으로는 변기 뚜껑을 꼭 닫고 물을 내려야겠다는 생각 드실 겁니다. 양혜영 기자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뚜껑 없는 변기입니다. 변기에 물을 내리자 작은 물방울들이 빠르게 튀어오릅니다. 마치 용암이 분출하듯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미국 볼더 콜로라도 대학 연구팀이 2대의 레이저를 이용해 변기물을 내릴 때 튀어오르는 비말을 시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말은 초속 2m로 분출됐는데 성인 여성의 호흡기 높이까지 순식간에 튀어올랐습니다. 분출 방향은 주로 뒷벽을 향했지만 천장까지 튀어올랐다가 앞으로 퍼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비말 입자의 속도는 마치 로켓처럼 빠르게 튀어나온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무거운 비말은 몇 초 안에 가라앉았지만 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는 공중에 몇 분간 떠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ur role is to understand the physics of this mechanism and show that that could lead to exposure of pathogens. I think this will change your relationship with toilets. 연구팀은 화장실 변기가 배설물을 제거하는 데 효율적이지만 상상 이상으로 오염된 비말을 밖으로 내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변이나 휴지 등이 없는 상태에서 실험이 진행됐으며 화장실 칸막이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공중 화장실에서는 오염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변기 물을 내릴 때 비말이 튀어나와 대장균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각종 병원균을 옮길 수 있다는 건 60여 년 전부터 확인된 사실이지만 이번 연구는 이를 처음으로 시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점점 더 우리 생활 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운전자 조작 없이 스스로 관광지를 오가는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와 해송숲이 펼쳐진 해안 도로를 승용차들이 부드럽게 달립니다. 안전요원이 운전대를 잡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고 좌회전과 우회전도 척척합니다.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2026년 ITS, 지능형 교통체계 총회 개최지로 선정된 강릉시가 시범 운행 중인 관광형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도심 곳곳에 구축된 지능형 교통체계를 통해 실시간 교통 상황과 신호 데이터 등도 자율주행에 활용됩니다. 운행 지역은 강릉 경포호와 안목 해변 등 주요 관광지 3개 노선 15.8km 구간입니다. KTX역부터 강릉을 대표하는 관광 지역의 볼거리, 먹거리, 숙소 등을 연계하는 자율주행 차량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구간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는 15인승 셔틀과 개조 승용차 등 모두 5대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출발과 도착 정류장을 입력해 호출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안전요원이 운전석에 탑승하고 보험도 가입했습니다. 한 달 넘게 이루어진 시범 운행이 이달 중순쯤 끝나면 정식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광지와의 어떤 연계성, 또 실제 상용화에 있어서의 어떤 운송의 그런 여러 가지 특화되는 모델들을 저희가 좀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ITS 총회가 열리는 2026년까지 관광형 자율주행차를 10대까지 늘리고 수익성이 낮아 공용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벽지 노선에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도시의 공간을 3차원으로 똑같이 복제하는 스타트업이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3차원 지도를 만들고 있고 또 실감형 청와대 체험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자동차 위에 달린 라이다 센서가 도로 정보를 모으기 위해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360도로 레이저를 쏘며 공간을 그대로 스캔합니다. 라이다 센서가 담아온 3차원의 도로 정보를 컴퓨터 속 가상 공간에 옮깁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카메라 영상이나 드론, 위성 항공 사진 등 여러 데이터도 모두 합칩니다. 마치 쌍둥이처럼 실제와 똑같은 3차원 공간 정보를 빠르게 복제해냅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만든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이걸 확대를 해보면은 이게 실제로 멀리서 보면은 그냥 도로처럼 생겨 있지만 확대를 굉장히 많이 하면은 이렇게 점으로 구성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다 점이에요, 사실은. 모든 점에는 각각 위도와 경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3차원의 고밀도 지도는 이미 서울 강남과 상암동의 자율주행 실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3차원 공간 정보라는 게요. 이제 기존 우리 평면 지도랑은 다르게 이제 도로의 어떤 형상, 그다음에 시설물의 위치 이런 것들이 아주 높은 정확도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미래 도시의 하늘을 날아다닐 도심항공 모빌리티 역시 3차원 지도가 필요합니다. 또 청와대 등 주요 명소를 3차원 가상 공간에서 체험하거나 물류창고 등 특정 공간을 복제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산업체뿐만 아니라 도시의 감지 그리고 유지 보수를 위한 시뮬레이션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실생활에 이제 적용됨으로 인해서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면 시시각각 변하는 도시와 연동해 3차원의 가상도시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공간을 다 디지털화 해가지고 어떤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를 통해서 우리 현실을 더 나은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석할 수 있는 도구,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요. 도시의 시간과 공간을 복제하겠다는 스타트업의 꿈이 물어있고 있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최근 폐지 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서 폐지를 모으는 어르신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연구하는 기업인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상생의 사업 모델 창출에 도전한 젊은 사업가들을 강민경 기자가 직접 만나고 했습니다. 서울의 한 자원활용센터 앞. 폐지를 가득 실은 어르신의 손수레가 조금 독특합니다. 옆엔 기업 광고가 붙어 있고 크기도 작은 편인데 2017년 한 대학교 동아리에서 출발한 사회적 기업이 만든 제품입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경량화된 리어카입니다. 일반 리어카는 무게 자체가 60에서 70kg에 달하는데 이 리어카는 무게를 절반으로 줄여서 어르신들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무척 높습니다. 무겁지 않아서 좋고 옛날에는 한 80kg 내는 걸 끌었더니 너무 무거워서 끌을 수가 없고 요새는 이게 쬐끔해서 참 괜찮아요. 이 기업은 손수레에 붙이는 월 12만 원의 광고 수익으로 어르신의 추가 수입을 보장하고 기업 유지비를 충당합니다. 영업팀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업은 안정적입니다. 아니 수입이 없다가 조금이라도 수입이 생기니까 광고 회사에서 저희들을 이제 이렇게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종 목표는 어르신과 더불어 사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약 40여 개 구에서 300여 분의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좀 더 키워서 전국으로 확장시키고 싶고요. 그런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다른 기업입니다. 이곳은 폐지를 고물상보다 최대 9배 비싼 가격에 산 뒤에 예술작품이나 종이가죽으로 재가공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이자 중요한 사업 동반자입니다. 폐지 재가공은 자원순환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초고령 사회의 사업 장래성까지 갖췄다는 게 이 회사 대표의 생각입니다. 진짜 구조를 따지고 보면 그렇게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그 펫박스 하나에 한 3개 정도의 캔버스를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재능기부 작가님들이 작품까지 그려주시면 한 개에 3만 원에 판매하게 되니까. 전국 고물상협회가 추산하는 폐지 수집 어르신은 약 150만 명. 이들과 함께 수익을 창출하고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는 젊은 기업가들의 도전 덕분에 어르신들은 조금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또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제도로 무역 장벽을 쌓자 틈바구니에 낀 우리의 수출 전선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등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서 대응한다면 오히려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이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What's the best automotive company in the world? Hyundai, Hyundai, Hyundai. 미국 조지아주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내 첫 전기차 공장이 6개월 앞당겨 착공됐습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1,000만 원의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이 자국산 우선 정책을 내세우자 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 투자를 늘리며 외교적 루트를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IRA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지금 구체적인 시행 대책 마련에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현대차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지막 협상에 주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탄소 관련 무역 장벽인 탄소 국경 제도로 맞불을 놨습니다. 미국 IRA에 맞서면서 중국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개도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노린 겁니다. 우리도 철강 분야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We must take action to rebalance the playing field where the IRA and other measures create distortions. LG에너지 솔루션이 폴란드, SK온이 헝가리를 거점으로 삼는 등 유럽 현지 투자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IRA 늑장 대응으로 비난을 받았던 정부도 탄소 국경 제도엔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경우 우리와 체결한 FTA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전기차와 태양광 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경우 한미동맹을 지렛대로 활용하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이 중국산을 따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 들어 글로벌 기후 패권 주도에 나선 미국. 일단 자국산 중심의 규제 정책을 계속 도입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대규모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에도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에 잘 대비한다면 큰 기회 요인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유럽연합 EU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회는 현지 시간 18일 보도자료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개편을 위한 의회와 이사회, 집행위원회 간 3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톤당 80에서 80유로인 85유로인 탄소 배출권 가격이 약 100유로, 우리 돈 14만 원 수준까지 오르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이 거의 모든 경제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또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크게 상향하기로 했으며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무료 할당제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서 2034년에는 완전히 폐지합니다. 무료 할당제 폐지에 맞춰 한국 등 여객 수출 기업들에게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돼 우리 기업들이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내년 1월 또는 2월 중 EU 27개 회원국의 동의와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서 확정됩니다. 네, 세계 최초로 상업 생산된 청정 암모니아가 처음으로 울산항에 입항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입항하는 블루 암모니아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블루라는 이름이 붙은 청정 암모니아인데요. 이에 따라 탈탄소 에너지 전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블루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의 출발점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JCN 울산중앙방송 김나래 기자입니다. 선박에 있는 암모니아를 저장 탱크로 이동시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 탈탄소 에너지 전환의 대안으로 암모니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수소에 대비해 액화가 쉽고 액화 수소에 대비했을 때 1.5배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초로 상업 생산된 청정 암모니아가 롯데 정밀화학의 암모니아 터미널이 위치한 울산항으로 입항했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이 앞으로 화학산업의 물념이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암모니아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향후 수소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번에 입항하는 청정 암모니아 중 하나인 블루 암모니아는 암모니아 제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생산해 롯데 정밀화학이 도입한 블루 암모니아는 5만 톤입니다. 생산부터 운송, 유통에 이르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탄소 중립 실현의 선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정 수소 협약은 있었지만 실제로 상업 생산된 청정 암모니아가 공급된 사례는 국제적으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석 연료 대체 자원을 찾고 있는 가운데 암모니아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한 발짝 더 가까워지면서 또 다른 새로운 산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제주에서 나는 감귤 중에는 황금향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맛도 좋은데 껍질 벗기기가 불편한 게 흠이었는데요. 이 황금향을 개량해서 단점을 없앤 신품종 감귤이 나와 농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하우스 안에서 잘 익은 감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올해로 감귤 농사 20년째인 김동찬 씨가 새롭게 도전한 신품종 미래향입니다. 지난해부터 재배 중인데 다른 귤 품종보다 병충해에 강하고 품도 덜 들어 비교적 키우기 쉽다며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른 품종 키우는 것보다 훨씬 재배하기가 쉬웠습니다. 수세도 아주 건강하고 해서 이 정도면 우리 농민이 재배하는 데는 아주 이거 진짜 1등 제품이 아닌가 해서. 미래향은 기존 황금향이라는 망감류 품종을 개량한 신품종 감귤입니다. 황금향보다 당도도 높고 껍질도 까기 쉬워 먹기 편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관심 있는 감귤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평가회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미래향을 개발한 감귤 연구소는 소비자들도 만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향인 경우에는 식감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벗기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연내 출하가 가능해 비슷한 시기 출하하는 기존 노지 감귤과 더불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확량도 황금향보다 10% 많아 감귤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신품종 미래향이 오는 2024년부터 일반 농가로 재배가 확대됩니다. 미래향이 제주를 대표하는 감귤 품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우리 몸의 크고 작은 근육들은 몸의 동작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장기를 보호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등 다양한 일을 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도 적정한 근육량을 유지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근육이 줄어들어 약해지는 근감소증의 진단부터 예방법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